언제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아직이신 여러분들의 목소리 창고, 여기는 구담담이고요. 저는 창고지기 구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30이란 단어가 주는 임팩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꽤나 강렬합니다. 아마 고 김광석님의 30 즈음에라는 부르의 명곡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한 30년쯤 살면 우리 신체가 성장이 거진 이루어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알 거 아는 나이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서인지 각 나이에 맞는 이미지나 느낌이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점점? 좀 급변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과거에는 30이면 거의 할아버지 취급을 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의 30과 과거의 30은 분명 다릅니다. 뭐 이미지나 느낌뿐만 아니라 외모도 그렇죠. 과거 뉴스에서 인터뷰하시는 20대, 30대 분들을 뵈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최소한 플러스 10살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외모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30을 코앞에 둔 29살 때에는 이렇게 문득문득 눈앞이 막 캄캄해지고 괜히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가 30이라니, 내가 곧 30이라니 하면서 별 궁상을 다 떨었던 것 같은데, 정작 30이 딱 되었을 때는 딱히 뭐 대단한 변화나 심각한 상태로 빠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30이 되었구나, 하지만 난 아직 어린걸, 뭐 이런 식으로요. 꼭 저만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동시대를 살면서 30을 맞이한 이들도 맞이하기 직전의 불안감에 비해 30이 된 후에는 담담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물론 제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범위를 넓혀봐도 우리의 30은 예전의 30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2024년을 지나 2025년에 30을 맞이할 이들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럼 그때 그 시절 30 즈음이 주는 감정과 그 나름의 감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아마도 뒤로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바로 40 즈음으로요. 딱 제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다가도 각종 미디어에서 40과 관련된 이야기가 보이거나 들리면 저도 모르게 급센치해짐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뭐랄까요? 제2의 사춘기를 지나 5춘기를 겪고 또 6춘기까지 찾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저처럼 40을 앞둔 여러분들께 40살이 뭐 어때요? 우리 여전히 젊어요. 40이면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일생을 24시간으로 보면 우리 이제 오전이에요. 따위에 일단 저부터도 전혀 맥히지 않는 그런 진부한 위로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진리는 때론 진부함 속에 있다고도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저 막연한 감정을 좀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얻는 위로와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 합니다. 40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도서들을 좀 검색해 봤는데요. 역시 40을 앞두고 뒤숭숭한 마음이 저 혼자 혹은 저 포함 몇몇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한 방에 알 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40은 없다. 이거는 마치 그 과거에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류의 그런 뉘앙스 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막 흔들려가지고 멀미가 날 것 같은 이런 마음과 느낌이 어쩌면 이제라도 피어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말을 해주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뭐 우리가 뭐라도 좀 하려고 하니까 고민도 하고 덕분에 불안도 한 거겠죠. 그렇고 그 다음은 40, 이제는 책을 쓸 시간이라는 책 제목도 눈에 띄는데요. 책을 쓸 시간이라 여기 책 부연 설명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의 인생을 뒤바꾼 책 쓰기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을 쓴다는 건 가능만 하다면 언제든 좋죠. 거창할 거 없이 그냥 감정 일기 같이 몇 줄의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랄까요, 그 마음의 좀 불안,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이런 도움이 되는 활동의 전제가 되는 그 꾸준히, 그놈의 꾸준히가 참 어렵다는 건데,
우린 일단 이 꾸준이라는 예선전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 잠시 좀 패스하고요. 그 다음은 40 이후 10년이라는 책도 있네요. 당장 이렇게 눈앞에 다가온 40도 벅찬데 벌써 10년 그 뒤까지 생각하라는 건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렇게 40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40 너무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게 라는 책도 보입니다. 제가 제목만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제목인데요.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희망적이고 걱정 말아요 그대 뭐 이런 식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한 제목이 더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책 포함해서 앞서 얘기 드린 책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단 한 권도 읽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당연히 광고도 아니고요. 그래도 제목이라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책 40 너무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게 제가 소개글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왜 이유 없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걸까? 노화를 알아차리는 나이. 노화. 그쵸. 주위의 상실과 맞닥뜨리는 나이. 직장에서는 후배에게 치이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나이. 40이라는 중간 항로를 지나고 있는 당신을 위한 항해의 기술. 현직 대기업 심리상담사가 건네는 불안한 40을 위한 처방전. 40 너무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게 라고 되어 있네요. 몇몇 줄에서 뼈를 때리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노화를 알아차리고 중간 항로를 지난다. 네, 이걸 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중년에 들어섰다고도 하죠. 중년. 네. 이렇게 확실히 40이 주는 무게감은 저와 여러분만이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꼭 40만 그럴까요? 어떻게 앞자리가 바뀌는 시기, 그러니까 제가 차마 겁이 나서 50이라는 숫자로 검색은 안 해봤는데 30이건 50이건 뭐 심지어 60이라고 하더라도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제목과 내용으로 우리를 위로를 해주거나 뭐 동기부여를 제시해주거나 아니면 나름의 그 나이를 살아가는 꿀팁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청취자분들 중에는 난 40이 되는 게 소풍 가기 전 어린아이 마냥 설레이고 막 가슴이 뛴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에게 맞는 책을 찾아서 정독을 한다면 당연히 도움이 안 될 리는 없겠지만 당장 그러기 어려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 대 AI 시대를 맞아서 이 40이란 나이에 오는 심리적 변화와 그런 것들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을 AI에게 대신 읽고 정리를 좀 시켜봤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부디 이 내용이 효과는 좀 미미할지언정 내성 걱정 덜한 진통제 역할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성찰과 회고. 40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선택과 경험을 되짚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40살이 되면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30살, 20살 때는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뭐랄까 좀 앞을 더 이렇게 내다봤던 것 같은데 진짜 40살이 되면서는 이상하게 그 지난 추억이 더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좀 그리운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곤 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정체성의 변화. 40은 자아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직업, 가족,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아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시기. 이거 딱 사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춘기 때도 이런 비슷한 시기를 보낸 것 같은데 40살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은 세 번째, 감정의 변화.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또 중년이 나왔습니다. 네, 신체적 변화와 함께 우울감이나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딱 사춘기인데요. 네, 물론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건 사춘기 때는 건 좀 차이긴 한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 반면에 이 시기에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다가도 그래, 나 이대로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아직 늦지 않았어. 아니야,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빨리 더 해보자 라는 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기부여를 이때 많이 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AI가 40살과 관련해서 다양한 책을 정리해달라고 한 거니까 뭐 신빙성이 나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관계의 재정립. 40이 되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커집니다. 이는 더 깊은 소통과 이해를 추구하게 만들며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쵸. 사실 저도 40살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 40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떤 주변 지인들 이런 것들의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로 비롯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분명히 좀 변화가 오고 있음을 좀 느끼고 있고 약간 인연에 좀 덜 연연한다는 느낌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되게 고루한 표현이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주변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만 챙겨도 바쁘다 이제는. 그런 말처럼 저도 요새 막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 다양한 뭐 넓은 인맥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이 점점 좀 옅어지고 있다는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자, 5번째, 삶의 의미 탐색.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탐구로 이어지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40은 단순한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심리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AI가 정리를 해줬는데요. 5번째, 삶의 의미 탐색이 참 또 많이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39 혹은 40살 혹은 뭐 40대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우리가 의미를 찾고자 좀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전부일까? 진짜 나의 삶의 의미는 어떤 걸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탐구까지 하게 된다는 거. 그러게요. 저도 지금 사실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이런 삶의 의미 탐색 과정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AI가 정리해준 AI가 마흔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을 갖고 정리를 나름 해줬는데, 이미 4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시려나요? 아니면 저처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조금 대비가 되시려나요? 저는 분명한 건 그래도 이렇게 멍하니 그냥 오나보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부디 우리 청취 혹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좀 진통제 효과를 보셨기를 바라봅니다. 이 진통제라는 게 우리의 이런 병을 완벽히 낫게는 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게는 또 해주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드린 얘기가 여러분들께 그런 진통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면제도 좋고요. 네. 자, 이제 40을 앞둔 방구석 수다쟁이의 이야기는 이만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름 끝맺음답게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영화, 그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주인공이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능력을 가진 한 남자인데, 결국엔 지금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는다, 뭐 그런 동화 같다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건 풍선껌을 씹어서 방정식을 풀겠다는 것만큼이나 소용없는 짓이라고 했다. 그 정도로 미래에 관한 걱정이 그렇게 쓸데없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쩌면 불안한 생각만 가득한 저에게 나름 또 울림이 있는 대사네요. 분명한 건 미래에 대한 계획하고 걱정은 분명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마흔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걱정보다는 당장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좀 살려고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39살 찬바람이 부는 오늘 마신 3,500원짜리 바닐라 라떼가 준 뜨뜻함과 달달함에 감사하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담담의 구담이었습니다. 구디오스.